식사들 하셨습니까? 럭셔리 칼럼. 오늘은 좋은 채널 홍보를 한번 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한남시사TV라고 하죠. 둘 다 학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정말 깊이도 있고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안 늘어갖고 힘이 덜 난다고 아주 그냥 핫소연을 합디다. 우리 편 민주진영의 시민들이라면 볼만한 채널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한남시사TV 가셔갖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홍보를 한번 할까요? 얼마 전에 론칭을 했던 그 있죠, 정치인 홈쇼핑이요.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판매하는 정치인이요, 직접 나와갖고 본인을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수일 내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정치인 홈쇼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긴장하고 기다리시오.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지지율 역전. 그러고 김종인. 민주당 33.4, 통합당 36.5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뚜껑이 열려버리죠. 부동산 때문에 뭐 좁혀질 걸로 예상은 했지만 뒤집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높게 나왔지만은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지요. 물론 리얼미터는 총선 때도요, 민주당 과반이 힘들다고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다른 조사기관은 그동안 해온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는 없고, 민주당이 떨어진 거지 통합당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기엔 36.5는 높아요. 통합당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35%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뭐 긴장이라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것이지요. 지지율 하락의 절대적인 그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죠. 뭐 집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더 크게 분노하라고 막 이렇게 꼬드기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납니다. 지금도 조중동 계열 언론들은요, 세금 폭탄이니 뭐 몇십 배가 오른다니 말도 안 되는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사들은 여지없이 네이버 메인 뉴스에 올라가고, 그것을 먹잇감으로 그 사이비 구구들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아무리 조중동이 밀어붙여도 통합당 지지율이 오르질 않았는데요, 달라져 버렸어요. 통합당 지도부가 달라졌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닌데요, 못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중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는 그런 요즘이지요. 알아서 자폭을 해줬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그냥 뒤통수 때려가면서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들 정책은 없어요. 자기들 정책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해오던 걸 뺏어가지고 치고 나갑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너무나 뻔뻔하게 그들의 정책인 것 마냥 퍼뜨리고 있어요. 누가요? 조중동 계열 언론들이요. 그걸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는 겁니다. 그전엔 적폐 언론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받아먹지를 못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것을 받아갖고 너무나 맛있게 씹어드시고 계십니다. 조중동도 요즘 같으면 도와줄 맛이 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구독. 1번, 기본소득부터 치고 나갑니다. 통합당이요, 기본소득 할 거랍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생겨난 게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통합당의 정강정책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 일자리 소득 감소를 해결해야 한다. 이거 이재명이 다 한 얘기잖아요. 부의 격차를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당은 극구 반대했었잖아요. 효과 있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 마냥 떠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요? 여기에는요,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에 반대 목소리가 많았어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면 이해라도 하지만요, 비주류인 이재명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원인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허자허자 해도 딴지 걸고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썩은 정치의 전형이죠. 뭐 주류, 비주류, 줄서기, 순혈주의, 개파. 그래서 민주당도 기본소득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당은 그것을 파고든 거고요. 물론 통합당이 내 거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정책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말로만 떠드는 거 알지만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얼굴 싹 바꿔서 저그들이 허겄다고 저렇게 물타기를 해버리면요. 민주당도 하고 싶었다가 통합당 따라하는 것 같아갖고 주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이 훌륭한 정책이 성공하면 전 세계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 만한, 선도하는 국가가 될 만한 정책이 묻혀버릴까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4차 추경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주당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부 관료들이 지금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민주당도 오케이를 해버렸습니다. 뭐 역시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안 된다 했을 것이고, 또 하나 3차 추경 통과시킬 때까지 통합당하고 적폐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씹어댔으니 이번에는 또 얼마나 씹어댈까라고 하면서 눈치를 본 것도 있었겠죠. 근데 웬걸요?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들을 위해서 4차 추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어이가 없죠. 당한 겁니다. 야갔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금 얼마 있으니까 얼마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빈자리가 있으니까 안고 본 겁니다. 이제 4차 추경을 하게 되면요, 통합당은 우리가 고통받는 국민들을 도왔다라고 생색을 낼 거예요. 이슈를 뺏긴 겁니다. 물론 3차 추경까지 통합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알면 왜 저래? 이렇게 허겄지만은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적폐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요. 얘기를 안 하기만 하면 다행이죠. 정부 여당을 갖다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들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 김종인 정부 여당 선거 땐 추경하더니 수혜엔 거부하나. 중앙일보, 4차 추경하라 날 세운 김종인, 그 뒤엔 배고픈 사람론. 누가 보면 조중동이 서민 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셔요. 그러다가 대기업들 광고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던 대로 하셔요. 세 번째, 물난리 났을 때 수해복구 현장, 특히 호남을 통합당이 먼저 갑니다. 웃겨불죠. 그거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걸구적거려가지고요, 더 늦어집니다. 그런데 갔어요. 먼저 갔어요. 언론에서도요, 일제히 통합당이 호남을 껴놨다라고 막 도배가 되어버렸죠. 또 뒤통수 맞은 겁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네 번째,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이 좀 웃기죠. 전두환 정권 때 정말로 충성 오보 충성을 하셨던 분이 통합당의 5.18 비하에 대한 입장도 5.18 왜곡 처벌법도 뭉개고 계시면서 참배를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참배하면요, 거기 묻혀 계신 분들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남 민심을 파악하겠다고 해요. 뭘로 파악을 하시려고요? 그것도 적폐 언론들랑 이미 짬짬이가 됐습니까? 이젠 그런 것 안 해도 척하면 척이겠지요. 통합당 물러가라라고 하면은 역시 호남은 안 돼라고 할 것이고, 참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호남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적폐 언론들이 세팅을 하겠죠. 근데요, 5.18을 이용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선배들이 학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추모하러 가는 것입니까? 진심이냐고요? 진심이면요, 당내에서 5.18 비하한 것들 사과를 시키고요, 5.18에 있었던 그것들 다 간첩들이요 라고 떠들면서 배설하고 다니는 것들 초대까지 해서 얘기 듣고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죠. 진심이 아니면요, 가지 마세요. 그건요,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다음, 다섯 번째, 최근에 또 잔머리를 쓰셨어요. 구속됐던, 그것도 비리로 구속됐던 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예요. 통합당 후보를 내지 않겠답니다. 민주당 보고 서울시, 부산시 보궐선거에 후보 내지 말아라 이런 것일까요?
전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를 생각한다고 봅니다. 후보를 낼 거라고 보고서 우리 통합당은 안 그랬어? 라고 공격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죠. 의령 군수랑 서울시장이라 정말로 그야말로 꽃놀이 패인 것이죠. 의령 군수 후보를 안 내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무소속이 될 겁니다. 그 무소속은 어디 성향일까요? 뻔하죠. 참 잔머리들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역시나 통합당이 뭐 무슨 큰 결단을 한 것처럼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짜증이 나요. 6번 지지율 역전당했을 때 이전에 통합당 지도부 같으면요, 여당이 철폐를 맞은 것이다. 우리의 처절한 투쟁을 국민들이 알아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이다 라면서 막 떠벌리고 댕기고 있을 것인데요. 엎드립니다. 아이 뭐 금방 다시 뒤집어질 거예요. 우린 멀었어요.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와, 고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요, 금방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어때요? 조용하죠? 괜찮네? 싶은 겁니다. 진짜로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 긴장 바짝 해야 될 겁니다. 통합당이 알아서 똥벌 찰 줄 알고 당 안에서 내 밖으로 싸움하고 있다가는요, 아차 하는 순간에 통합당 어디 갔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황당한 것은요, 통합당은요 투트랙으로 발목 잡기도 계속 해대고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놈의 협치를 하자 하면서 또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다가 탈원전 얘기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라고 같이 엮어버리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가래 끌어버리죠. 근데요, 행정수도 이전도 중요하고요,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해서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것도 시급합니다. 지금 정치인 한 분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분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박덕흠 의원이요. 집값이 73억이나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올라갔고 피해가 크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받고 계시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지역구하고 마침 세종이 가까우니까 강남 집 팔고 얼른 이사 가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이없게 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